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아주 기대되는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 이런 것들 있습니다. 북한에서 혁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평양 시민들도 이제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평양 거주민 가운데 가족 중 단 한 명의 행방불명자라도 있으면 일가족 전체를 오지로 강제 추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평양 시민의 가족 중에 행방불명자가 있는 세대는 지방으로 대거 추방하고 있으며 이는 평양 내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RFA가 9일 보도했습니다. 지방 오지로 추방된 사람들은 해외 노동자로 파견됐다가 귀국하지 않고 도주해 행방불명 처리된 사람들의 가족인데요. 당국은 해외에서 행방불명된 자들이 평양 내 가족들을 통해서 체제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할 가능성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RFA는 평양 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은 국내외 정세가 어려울 때마다 주민 통제와 검열을 통해 내부 기강을 잡으려 한다라면서 지난 6월 7일 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평양 시민의 생활 편의에 대해 김정은이 직접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평양 민심을 다잡기 위한 여러 가지 선전선동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렇게 다급한 것은 극심한 식량난과 자금난으로 지난 3월 이후 평양에 대한 배급이 끊겨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북한은 39호실 자금을 풀어 긴급하게 식료품을 구매해 이달 6일부터 일부 배급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강제 추방된 세대들은 외부와의 연락을 철저하게 차단한 상태에서 극심한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김정은의 필사적인 노력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양 그러면 일단 당원들 많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선택받은 사람들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양 시민들 중에서 권력자들하고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평양 시민들의 가족 중에 해외 노동자나 해외 파견자들로 나가는 경우가 더 많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 해외 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탈출해버리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방불명자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또 평양 내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하고 또 통신을 또 해요. 우리도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북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 전화로 통화를 했다. 이런 그 유튜버들도 계시고 또 방송인들도 계시고 또 직접 또 탈북하신 분들 만나보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족들하고 또는 친척들하고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러면은 가족 중에 한 명이 행방불명되어서 당연히 이제 어디 해외에서 이제 도피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해외의 정보를 이제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평양 내에 계속 해외의 정보가 이제 들어와서 정보 유통이 되는 것이죠. 야, 내가 지금 도망간 걔한테 들었는데 걔가 어떻게 연락이 와서 들었는데 야, 지금 한국은 이렇게 돼 있대. 미국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대. 지금 우리 알고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 지금 완전히 권력 상실한 상태 비슷하게 돼가고 있다네.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런 정보가 유통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체제 유지에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평양 시민들 중에서 가족이 해외에 나가서 한 명이라도 행불자 있으면 가족 전체를 그냥 아주 오지로 보내서 강제 노동을 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그렇게 피해 입지 않으려면은 행방불명 되지 마. 그러니까 알아서 돌아와. 이 말인 것이고, 이제 그건 억제력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오지로 보내버린 것인데, 야, 이렇게 인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빨리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깃발을 들어야 돼요. 우리 인권 변호사님 정말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6월부터 중국 내륙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전역에 붕괴 위험으로 긴급 보강이 필요한 댐이 최소 16,000개 이상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이들 댐의 동시 붕괴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제기됐습니다. 중국 내륙 지역에 지난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100년 만의 최대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요 하천이 범람하고 많은 도시가 물에 잠겼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폭우에 의한 수위 증가로 수만 개의 댐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에포크타임스가 9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중국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달 이상 폭우가 쏟아지면서 304개 하천이 이미 경계 수위 이상으로 범람해 인근 도시를 침수시켰고 26개 성과 시, 자치구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 홍수로 유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양쯔강 일대 댐들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산샤댐 전문가로 잘 알려진 왕웨이러 박사가 지난 6월 11일 국무원 정례보고 자료에서 중국 수리부 테니탕 수재방지국장의 보고서를 인용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텐 국장은 일반적인 댐의 수명을 50년으로 봤을 때 16,000개의 댐이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지어져 이미 수명이 끝나거나 초과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당장 보강공사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텐 국장이 지적한 댐들은 대약진 기간 중 난림공사로 지어진 것들이었는데요. 이 댐들은 실제로 지난 반세기 동안 대규모 홍수에 대응하지 못했고 1975년에는 양쯔강 일대 62개의 댐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23만 명이 익사한 사고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왕레이러 박사는 중국 건설업계는 금다리, 은대로, 다이아몬드 댐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이와 대로도 수익이 높지만 댐 건설 사업에서 남겨먹을 것이 가장 많다는 뜻이다 라며 부실공사로 만들어진 수많은 댐의 연쇄 붕괴에 의한 대재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중국에 이제 강들이 굉장히 많죠. 양쯔강 지류, 황하 지류, 그리고 중국 이 양쯔강 남쪽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강들이 있고, 그 강들이 대부분 또 이제 양쯔강 그리고 황하로 이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지류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양쯔강 같은 이 본 강에는 이 대규모 댐이 많이 없죠. 이제 이 산샤댐이 있는데 그 밑으로는 다 이제 우한 이 지역부터는 수로를 이용해서 그 거의 그 해상 어떤 교통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댐들이 많이 없지만 상류 지역엔 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류에도 댐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중국이 마오쩌둥이 주도했던 그 대약진 운동 기간 중에 이제 전력 생산을 위해서 댐들을 많이 만들었고 뭐 이런데 그때 만들어진 게 16,000개다 이겁니다. 그런데 수명을 다 초과했다. 참 이 댐의 수명을 50년으로 본다. 이것도 참 웃기는 일이죠. 사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댐들도 수명 지금 다 된 건데 우리는 뭐 그런 걱정 안 하고 있죠. 왜냐?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부실공사 안 했고 또 계속 우리는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걱정 안 하죠. 또 뭐 미국의 후보댐 이런 것들 지금 100년씩 이렇게 되지만 누가 그거 무너진다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자기들이 만든 이 댐을 50년을 보는데 그마저도 부실공사를 했다 이거예요. 자, 금, 다리. 그래서 다리 하나 만들면 90% 떼먹는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대로, 도로공사 하면은 엄청나게 떼먹는다. 금, 다리는 엄청 많이 떼먹고 도로도 많이 떼먹지만 다이아몬드 댐이다. 댐이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남겨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산샤댐의 이 어떤 그 수위 조절이 물에 대한 어떤 그 방어력이 초당 9만 9천 세제곱미터의 물이 유입이 될 때까지도 버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상은 초당 4만 세제곱미터의 물만 내려와도 방류를 해야 돼요. 왜냐? 버틸 수가 없으니까. 부실공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물을 방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류 지역은 심수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위에 있는 댐들이 버텨줬을 때 문제지. 위에 있는 댐이 무너지면 물이 한꺼번에 확 비가 오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댐들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산샤댐이 버틸 수 있냐? 그런데 산샤댐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16,000개 정도의 댐이 그런 위험성에 놓여 있다라는 것인데 이 댐을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대약진 운동 기간 중에 댐을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1975년도에 양쯔강 지류에서 이 하루에 800mm의 비가 왔는데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하고 댐이 무너져서 무려 62개의 댐이 도미노처럼 이제 무너져서 그때 순식간에 23만 명이
이제 피해를 입었다, 익사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의 댐 사정 제대로 안 지었고 얼마나 많이 돈을 떼먹었는지 이 산샤댐 같은 이런 중요한 것을 목표 어떤 스펙의 반도 안 와도 견딜 수 없다는 판단에 물을 방류를 시켜야 되는 이러니 정말 참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 알 수 있고, 그러나 모쪼록 중국에 정말 사람이 많이 죽는 그런 재앙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소식, 정말 기대되는 기쁜 소식인데요. 미국의 중국 제재와 화웨이 퇴출 운동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게 엄청난 특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정부 미국 주도의 경제 번영 네트워크 즉 EPN에 서둘러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친중 국가로 알려졌던 이탈리아가 자국의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 배제를 선언했다고 로이터가 현재 시각 9일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통신회사인 텔레콤 이탈리아 TIM은 9일 보도자료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화웨이를 대체할 공급자로 TIM과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삼성전자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는 이에 앞서 최근 화웨이 퇴출을 선언한 영국은 삼성전자 김우중 부사장이 영국 하원에 출석해서 영국에 5G 네트워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화웨이를 대체하는 새 5G 사업자로 삼성전자가 거의 확정됐음을 전했고, 최근 프랑스 방첩국이 프랑스 내 주요 통신 사업자에게 중국 장비 배제를 권고하면서 프랑스의 5G 네트워크 사업에도 삼성전자의 장비 공급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프랑스가 화웨이 퇴출을 선언하고 삼성전자의 러브콜을 보냄에 따라서 이들 국가의 대형 통신회사들이 진출해 있는 브라질 등 남미 국가의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의 탈화웨이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삼성전자가 천문학적 규모의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 사업을 휩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잘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마당에 여기 있는 그 경영자 잡아놓고 이러면은 좀 마이너스 상황 생기겠죠. 그거 친중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기대하고요. 자, 화웨이가 이런 식으로 지금 퇴출이 되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중 국가였어요. 그런데도 화웨이 퇴출을 선언해버렸고 이제 삼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는 지금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영국은 아예 의회에다가 삼성전자 김우중 부사장이란 분을 출석시켜서 의회에서 질의응답을 했을 정도니까 지금 삼성이 굉장히 약진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 어릴 때 삼성, 금성 이렇게 우리 양대 체제였죠. 그 금성이 즉 LG죠 지금은. 아니 그냥 자기네들이 5G 네트워크 좀 만들어 보지 삼성처럼. 그 왜 그 화웨이 걸 수입해서 이렇게 지금 곤욕을 치르는지, 그 LG 때문에 왜 또 우리 국가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삼성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